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 날씨가 더웠죠? 아니지.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좀 선선하지 않았나요? 적어도 어제보다는 좀 선선한 것 같았어요. 어제는 너무 더웠죠. 어제가 너무 더웠던 것 같고, 오늘은 좀 선선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날씨가. 근데 이게 제가 사는 지역 기준이라서. 근데 안 알려줄 거거든요. 어디 사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어디 사는지 안 알려줄 거야. 아무튼 오늘은 그래도 햇빛이 구름에 가려서 그렇게 많이 덥진 않았어요. 어, 제가 원래 이거 녹음할 때 시간의 순서대로 하거든요. 뭐 다행히 아시는 분은 없지만 그렇게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오늘인가? 아직 12시 안 됐으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얘기 막상 하면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그래도 좀 중요한 일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걸 좀 뒤로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부터 하고 뭐 할 건데 사실 별거 진짜 아니에요. 마치 되게 중요한 것처럼 만들기. 하지만 막상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 제 방음 부스가 저희 이 유튜브 녹음할 때 정말 중요한 방음 부스가 사라졌거든요. 예, 그건 바로 겨울 이불인데 그게 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오전 운동을 하러 간 사이 누군가 저의 방음 부스인 겨울 이불을 치운 거죠. 사실 그게 맞긴 하죠. 지금 날씨에 겨울 이불이 왜 필요하겠어요. 사실 덮는 용도로는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워서 이제 정리하려고 이제 갖다 놓으신 건데 저는 덮으려는 용도가 아니라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차단하고 또 제 녹음하는 살 때 이제 들리는 목소리도 밖에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방음 부스 역할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녹음하는 시간보다 지금 늦게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밖에 거실에서 TV를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TV를 안 보실 때까지 마냥 기다렸다가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TV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이제 거슬리는 거죠. 저는 원래 이제 저런 소음에도 조금 민감하고 빛 같은 것도 좀 민감해서 원래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커튼을 다 쳐놔요. 그 어둠의 자식 스타일 있죠. 제가 어둠의 자식 스타일이라서
커튼도 다 쳐서 이제 어둡게 만들고 제 방문도 항상 닫아놔야 되고 소음 같은 것도 정말 싫어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다 닫고 생활을 하거든요. 아, 히키코모리라서 그런가? 완벽한 히키코모리의 자세.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방음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방음 시설이라는 게 상황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불로 대체어를 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이제 늦게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다시 그냥 써야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또 필요합니다. 시간도 그냥 원래 시간에 녹음을 해야 될 거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덥지만 이불 속에서 있어야지 좀 더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전 좀 그런 게 있어요. 통화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해야지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좀 특이하죠. 저는 약간 통화도 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전화 통화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좀 안정된 상태에서 그 마음의 준비와 이런 게 다 해야지만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그냥 개인적인 통화를 할 때면. 물론, 뭐, 개인적인 통화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전 통화 공포증이 있거든요. 제가 약간 사회 공포증이 있어서. 아, 그 너무 당연한 건가? 히키코모리가 사회 공포증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방음 시설인 이불을 다시 가지고 왔다. 이불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 뭐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늦게 녹음하면은 기다렸다가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자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잘 수도 있어가지고 아 물론 수면제를 늦게 먹으면 되긴 하지만 아 그래도 저의 그 원래 그 패턴이 있는데 나름의 이제 새로 만든 패턴이 있는데 그거 깨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시 방음 시설을 복구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근데 날씨는 선선하긴 했는데, 하루를 보내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없지만, 저는 이제 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침상 안정을 지금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예. 침상 안정과 이제 걷기 운동으로 어, 다음 달에 이제 다시 대학병원 가서 CT와 의사 선생님과의 이제 상담을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까지는 이제 보존을 하면서 조금 통증과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예. 좀 무리하면 살짝 통증이 오긴 하는데 허리 통증 자체는 심하지 않고 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MRI 찍을 때 이제 좀 무리를 했거든요. 예. 운전도 하고 약간 이제 앉는 자세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무리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방사통이 좀 있고 이제 다리에 막 열감 막
내 다리가 브랜드가 돼서 막 불타고 있고 약간 신경이 풀리는 예,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거든요. 다행스럽게. 근데 이제 약간 저림이 있어요. 저림. 양쪽 저림이 살짝 있어서 그게 좀 불안하긴 한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예. 되게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디스크가 이제 터진 거에 비해서는 저는 지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한데 이제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건 이제 목 통증과 이제 후두통 이게 약간 조금 이제 저를 힘들게 만드는 어깨도 좀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불안하긴 한데 이거는 진짜 그때그때 달라요. 하루하루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어제에 비해서. 살짝 걱정이긴 한데 얘를 이제 소개할 때 제 오래된 친구라고 했거든요. 오래된 친구라고 소개해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허리가 다시 안 좋아졌는데 항상 안 좋긴 했는데 이번에 좀 심하게 다시 안 좋아질 거라서 MRI도 찍고 그런 건데 그 전에 처음 이제 디스크가 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목 통증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 온 거라서 오래된 친구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래된 친구를 넘어서 이제 구 여친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구 여친 헤어졌던 여친이 예, 찾아왔어요. 그 여친은 누구냐? 바로 턱관절임 턱관절. 진짜 여친이면은 차라리 나을지도. 아, 없어요 사실. 없다고요. 히키코모리가 뭔 구여친이야. 어쨌든 근데 진짜 구여친이 왔습니다. 바로 턱관절이라는 놈인데 어, 턱관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어릴 때 이렇게 막 턱이 딱딱 소리가 나고 턱관절도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모래 이게 턱을 이렇게 움직이면 턱에서 모래알 이제 굴러가는 소리가 나거든요. 으드득 으드득 막 이렇게. 그러면서 턱이 아프고 이제 입을 크게 못 벌려요. 이제 통증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턱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막 공포감도 있고 막 무서웠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돈을 벌어서 스플린트라고 이제 그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이제 끼면서 이제 교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치과에서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이제 또 이게 살다 보니까 아플 때가 있고 안 아플 때가 있고 약간 간헐적으로 아프니까 그때만 이제 넘기면은 또 살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허리가 이제 다시 아파오면서 이 턱관절의 통증도 조금씩 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아프더라고요. 예, 오늘 좀 많이 아프고 이게 턱관절에 통증이 오면서 가슴 통증도 오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게 턱관절과 관련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이 오더라고요. 턱관절과 가슴 통증이.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턱관절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 턱관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몸이 틀어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측만증도 있거든요. 측만증도 있어가지고 이게 혹시 이 측만증의 시작이 턱관절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진작 교정을 했어야 되나?
네, 뭐 돈이 없었으니까. 모든 건 돈 문제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 측만증이 있는데 이게 이것도 정형외과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의사분한테 이게 허리 쪽에 이제 측만증이 있으면은 뭐 도수 치료나 카이로프랙틱 같은 걸 해서 뭐 교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위쪽 갈비뼈 이제 안에 있는 척추 위쪽 척추 위쪽 척추라고 하는 게 맞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예. 그 갈비뼈 안쪽에 있는 곳에서 이제 휘어졌기 때문에 위쪽에서 이제 휘어졌기 때문에 이제 갈비뼈가 이제 있으니까 이거를 교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예. 뭐 이게 뭐 이거를 뭐 도수치료나 이런 거를 이렇게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건데 이게 갈비뼈가 있으니까 뼈가 이게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교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이제 측만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측만증의 원인이 물론 당연히 자세의 문제였겠지만 턱관절이지 않을까, 턱관절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었죠. 왜냐면 오늘 턱관절 때문에 아팠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가 아프면 이제 연쇄작용으로 몸이 아프구나 이런 걸 또 느꼈죠.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 거야. 나름 이제 나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벌써부터. 그래서 뭐 턱관절도 겪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자다가 꿈을 꿨거든요. 요즘에 수면제 먹어도 깊게 자는 게 아니라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해요. 요 며칠간 계속 자다가 새벽에 깼다가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몽롱하긴 하죠. 그러다 또 다시 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하나 꿨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오전에 걸으면서 오전이 아니다. 오후에 걸으면서 오후도 아니구나. 저녁에 걸으면서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꿈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다가 했는데 자꾸 이 감정이 울컥울컥해서 이거 말하다가 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어차피 뭐 찌질함의 역사를 기록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뭐 별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가족들과 어떤 여행을 갔어요. 여행. 근데 그 여행이라는 게 뭐 너무 생생하다면 그렇고 너무 평범하고도 익숙한 그런 여행 있잖아요. 예, 누구든지 가족여행 정도는 다 한 번씩 가놨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기억 속의 여행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거를 막 구경하고 그런 거는 기억이 없어요. 꿈에서. 근데 이제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나와서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짐을 들고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짐을 싣는 거죠. 예. 짐을 싣는데 예, 그것까지는 생생했어요. 예, 생생했는데 거기에 이제 고양이가 있었어요. 고양이가 있어서 있는데 그 고, 그 고양이가 갑자기
헤드스핀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헤드스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요. 무슨 눈치를 챘냐면, 아, 이게 꿈이구나. 이게 꿈이구나라는 눈치를 채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꿈을 깬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있다가 깬 건지는 정확히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울다가 꿈에서 깼거든요. 다행히 지금 말할 때는 되게 무감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아까는 생각하다가 되게 막 혼자 막 울컥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별 내용 아니잖아요. 예, 이 내용이 별 내용이 아닌데, 왜 제가 울컥했냐면,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에서는 이제 가족여행을 이제 아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집에 이제 사정이 생겨서 가족여행은 이제 더 이상 저는 저희 집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제 꿈에서 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때는 좋았는데 꿈속에서는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오니까 거기서 이제 감정이 너무 울컥하면서 이제 약간 무너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지금 약간 말하는 게 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랑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뭔가 좀 전달하는 게 좀 더 생생하고 좀 더 감정적인 어떤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자다가 울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깨서 운 건지, 잠에서 깨서 운 건지, 울다가 깬 건지는 정확히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울다가 자다가 뭐 울었던, 울다가 깬 거든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어렸을 때는 이런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꿈에서 너무 막 슬퍼가지고 울면서 막 깼던 적이,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나이 먹고 참 그만큼 제가 뭐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반증이겠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은 다 이제 이게 어떤 저의 기억들이 이제 막 정리가 되면서, 원래 자면은 수면 중에 막 기억 같은 게 이렇게 막 정리된다고 하잖아요. 막 불필요한 것들 이렇게 정리하고 막 기억들을 이제 그렇게 막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를 봤는데, 이제 그 집사불체 그거를 밥 먹으면서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장이라는 분이 울릉도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TV를 보면서 울릉도라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저도 보면서 그냥 저런 데서 살고 싶다. 그냥 평생을
물론 돈이 있어야겠지만 돈이 많으면은 진짜 저도 그냥 자연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냥 사람 없는, 물론 사람 있지만 울릉도도 그냥 그런 데서 파묻혀가지고 바다 보면서 그냥 산속에서 그냥 밤에는 별도 보이고 이런 데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긴 한데, 그냥 그게 봐서 아마 여행에 대한 제 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스핀하는 고양이는 왜 헤드스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산책하러 나갈 때 이제 반환 좀 도는 곳이 공장 같은 데거든요. 공장 같은 데인데 거기서 키우는 고양인지 모르겠는데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서 사는 것 같은데 걔네 둘이 막 장난을 치면서 노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꿈에서 고양이가 나왔던 것 같고, 이제 가족끼리 여행하는 거는 그 왜 제가 이제 오열을 했냐면,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말고.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여행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라도 이제 건강하면은 괜찮은데 저도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그거를 깼을 때 아, 이게 꿈이구나, 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뭔가 사실 그냥 감정이 올라온 상태라서 그렇게 막 눈물을 쏟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안 맨 처음에는 울기도 많이 울고 했는데, 이제 저의 디스크 때문에 사실 신경이 그냥 저한테만 다 가 있었거든요. 내 자신한테만. 내가 아프니까 다른 거 신경 쓸 여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만 힘들고 내가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꿈에서 이제 다시 상기가 되니까 눈물이 막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그랬어요. 뭔가 근데 내가 느꼈던 감정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울면서 꿈을 꿨다. 그래서 고양이가 헤드스핀을 했다. 어, 제가 요즘에 힘든 일들이 많이 이제 오다 보니까, 이것도 뭐 유튜브에 뭐 제목으로 써놨지만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자살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죽음, 당연히 뭐 자살을 생각하는데 죽음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 아, 네. 애초에 근데 원래는 죽음 자체보다는 이제 자살 자체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죠. 자살. 근데 이제 자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아프지 않고 죽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저는 쫄보라서, 겁쟁이라서 안 아프게 죽고 싶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인 것 같아.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조차도 사치인 것 같더라고, 이 세상에서는.
아이 씨발 돈도 욕하면 안 되는데 아니 돈도 없는 게 감히 편하게 죽으려고 해? 약간 이런 세상? 야 돈이 최소한 편하게 죽으려면 돈이 많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냥 이제 죽음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하겠죠 다들?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를 누군가와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누가 사는 이야기 하지 누가 죽는 이야기 누가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이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기피하지. 얘기하다 보면 어차피 이건 그리고 답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보통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종교적인 이제 신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이제 종교적인 세계관을 따르시는 분들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너무 일반적인 그 과학